동해석유 발표 이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뭐 보수에 약간 결집 효과는 있어도 지지율 반등의 효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런 안보 이슈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약간의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상승폭들을 보면은 1% 미만이었거든요. 0. 몇 퍼센트 이렇게 돼서 이 동력,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공정에서 30%대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치냐 아니냐 논란이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이 달라서 A 조사 기관은 지지율이 최저 얼마 나온다, B는 어떻게 나온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갤럽의 경우 최저 21%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이고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의 조사인데 ARS 방식의 조사는 소위 말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네. 예,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했더니만 지금 30%대 초반 이제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면은 이게 최저 수준이냐? 실제 리얼미터에서 이보다 더 낮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조사 이 수치가 이전에 리얼미터 같은 조사 기관의 지지율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에는 지지율이 뭐 30% 이하에 내려가도 일시적이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 이렇게 반등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30%이 남짓 이 수준에 두고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은 고착화, 굳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최저치 논란에 대해서요. 일단 그 이제 ARS하고 전화면접조사 조사 방법론에 따른 차이에서 그 격차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임기 이제 2년 차를 지나서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그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이제 총선 이후에 지금 이 하락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선 민의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산유국 관련한 발표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기대를 갖기보다는 이전에 그 부산 엑스포의 어떤 실패 경험과 연관을 지어서 대통령이 왜 나서서 이런 발표를 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인식을 하는 그런 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지금 갤럽이 이번 주에 안 했는데 다음 주에 갤럽이 만약에 이 산유국 등 또 이제 내일 순방을 나가시는데 네. 이 어수선한 이런 전국을 만약에 반영해서 10%대로 간다면 상당히 좀 심각한 지지율이라고 네.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예. 네, 이 소장님, 북한이 어젯밤 다시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이에 네. 맞서서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를 제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냈는데요.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런 안보 이슈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약간의 상승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상승폭들을 보면은 1% 미만이었거든요. 0. 몇 퍼센트 이렇게 돼서 이 동력,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이제 개각도 준비되어 있고 순방도 있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지율 호재들이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소장님, 윤 대통령이 동해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 업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석유 발표 이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론이라는 것은 조사로 나타나는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이라는 건 후행 지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쟁점이 나오면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보통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강하다 이런 뭐 등식이 요즘은 많이 약화됐지만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뭐 보수에 약간 결집 효과는 있어도 지지율 반등의
효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이 지지율 만회를 하기 위한 정치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네. 정치적 공방에 지금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지지율에 이게 반영이 될 거냐, 저는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그 대통령 발표한 이후에 그 주가가 약간 관련주가 상승했다가 바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날 발표한 날 오후에 휴스턴에 있는 한 교민이 이 액트지오가 있는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임장기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SNS로 연결된 상황 속에서 이 뭐 집단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백데이터가 정부 측에서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 그 액트지오의 본사 가정집이었던 이 사진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정치적 공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소장님,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응답이 65%나 됐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와 윤 대통령 지지율 간의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근저의 여론조사의 가장 이 특징은 하나는 프레임 여론조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일단 프레임이 만들어서 거의 5대5의 지지율로 이렇게 대립구도로 나오는 여론 현상.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요. 두 분과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동조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부권 행사가 65% 남용이라 이런 여론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하고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도가 65%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것이 지지 계층이 좀 다르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 이 평가에서 부정하는 사람이 역시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식의 어떤 지지율의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쟁점은 대통령 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이 최상병 수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는 여론도 상당히 높던데요. 네. 향후 최상병 수사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국회 그 증언 발언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이 장관하고 3번을 개인 폰으로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최혜병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뭐 그 언론 브리핑 취소하고 그다음에 경찰로 이첩된 거 회수하고 박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항명죄가 지금 항명죄가 씌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가 이것과 다 연결된 걸로 지금 인식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지금 치명적으로 안 좋은,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꿔왔거든요. 이 해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오히려 그걸 이제 방어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 하락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같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리얼미터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0.7%포인트 차이가 나고,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 정부 들어서서 이 각종 여론 지표 중에서 이 잃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을 상당히 비중 있게 봤는데, 그렇죠. 현 정부 들어서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많이 그 비중 있게 지난 봅니다. 총선 결과도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참 난제이고 고민이고, 민주당으로 봐서는 바로 이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게 참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잘한다보다도 잘못한다는 비율이 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민주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고민이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실제 득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났지만은 의석수에서는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얻었다면은 총선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였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총선 이후라도 그 지지율이 더 벌어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지지율은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민주당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공세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신당 지지율 쪽으로 이동한 그 영향은 없을까요? 그렇게 해도 그게 한 10%뭐 전후 이렇게 되는데 다 합하면은 한 10몇 프로 정도의 전도 앞서는데 그걸 합판도 손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실제 총선 이후나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그 평가를 반영한 정당 지지율의 격차도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조국 신당 지지율 방금 좀 같이 말씀을 네. 나눴는데 총선 이후 힘이 빠질 거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 움직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높은 지역이 40대와 그 호남 지역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조국 혁신당 대표인 조국 대표의 그 이슈를 이제 이슈를 발화하고 그걸 퍼뜨리는 그런 뉴스 메이커로서의 능력을 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벤트를 가미한 그런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강력한 스피커로서의 영향이 지금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지금 떠받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2대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이 개헌 문제 어떻게 보세요? 뭐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된다 안 된다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렇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 공감대는 좀 더 크게 형성이 되어가 있다. 특히 오늘 이 토마토 뉴스 이 조사에 보면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됐든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5년 단임제, 중간평가나 이런 그게 없이 5년 단임제로 끝나는 이런 집권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몇 번의 그 대통령 임기 과정을 보고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여기 임기 단축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개헌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지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